요즘 뉴스만 틀면 정말 거의 매일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아니, 이제는 하도 많이 쏴서 올해 대체 몇 발이나 쐈는지 혹시 바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체 왜?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미사일에 집착하는 걸까요? 거의 뭐 광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그 소름 돋는 이유 세 가지를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세상에 많고 많은 무기들 중에 왜 하필 미사일일까요? 뭐 최신의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멋진 군함도 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는 순간 그동안 이해 안 되던 북한의 모든 군사적인 행동들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각본처럼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사 횟수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건 단순히 뭐 나 지금 화났어 하고 보여주는 시위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절박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네, 바로 북한의 이 기이해 보이기까지 하는 집착 뒤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왜 그런 건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늘입니다. 북한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말 만약에 전면전이 터져서 정정당당하게 하늘에서 한판 붙는다. 그러면 자기들은 단 10분도 버틸 수 없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요. 사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남북한 공군력의 격차는 이제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까지 벌어졌어요.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가진 제일 좋은 전투기, 그거 가지고도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랑 제대로 싸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 공군력까지 더해진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북한에게는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인데요. 그때 유엔군의 압도적인 공군력 앞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그 끔찍한 기억이죠. 하늘을 잃는 것이 곧 전쟁의 패배다. 이 공식을 그냥 온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 너희 전투기는 떠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그냥 하는 허풍이 아니고요. 북한의 핵심 군사 전략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수백 발의 미사일을 그냥 퍼부어서 남한의 공군기지랑 활주로를 아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전투기가 날아오를 기회조차 원천봉쇄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북한의 고민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랑 바다의 상황은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일단 육군 장비는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쓰던 거의 뭐 박물관에 가야 할 골동품 수준이고요. 해군은 뭐 한미연합함대 앞에서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보급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강대국 러시아가 보급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이 세계 최빈국 수준인 북한이 과연 전면전을 벌일 때 군수물자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북한이 2010년대 초에 큰 결단을 내립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남한에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판을 아예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로 남한의 정치, 경제, 인구의 거의 절반이 밀집된 이 수도권을 향해서 미사일이랑 장사정포를 그냥 집중적으로 때려서 전쟁 초기에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겠다. 이른바 비대칭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래서 더 무서운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는 땅이 가진 아주 독특한 지리적 조건, 바로 너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땅이 워낙 넓어서 러시아가 미사일을 쏴도 우리 방어 시스템이 그걸 보고 반응할 시간이 그래도 몇 분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195km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면 불과 2분에서 3분 만에 수도권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탐지하고 분석하고 요격 미사일을 쏴서 맞춘다?
와, 이건 정말 극한의 난이도입니다. 근데요, 북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짧디 짧은 우리의 대응 시간마저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비장의 카드를 개발해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고체 형태의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인데요. 이게 바로 현대 미사일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자, 이 그림이 아주 직관적이죠? 기존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쏘기 직전에 커다란 트럭들이 와서 몇 시간 동안이나 연료를 주입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나 곧 미사일 쏠 거니까 다들 준비해 하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요. 마치 건전지가 이미 끼워진 장난감처럼 연료가 꽉 채워진 상태로 그냥 동굴이나 터널에 숨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 튀어나와서 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미리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이유들, 이걸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집착은 어떤 감정적인 도발이나 광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사적인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바로 비대칭 전쟁의 교과서 같은 사례인 거죠. 상대의 강적인 최첨단 공군력이나 막강한 경제력과는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고 오직 미사일이라는 자신의 강점으로 상대의 가장 아픈 급소를 노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땅에서 하늘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째, 전면전으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아예 전쟁의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 한반도의 이 좁은 지리적 특성을 200% 활용하는 필살 카드로 쓰기 위해서. 북한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사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에 올인하는 동안 우리라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결국 남과 북 모두가 끝이 보이지 않는 미사일 개발 경쟁에 뛰어든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 과연 이 위험천만한 질주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이 흥미로우셨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꼭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